왜 대한민국에서는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제1기 남자 최연소로 수석교사가 된 손경모라고 합니다. 반백년을 넘게 살다 보니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국민의 힘을 빌어서 대한민국 정부와 기관에 이 억울함에 대한 하소연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하는 국민의힘이란 절대 국민의힘 정당을 이루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사립학교 교원이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특권 기득층에게 있습니까?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을 하는 뉴스를 접하며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정몽원 전 현대그룹 회장 등 우리가 아끼고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투신을 하였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그러한 투신을 막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의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저는 2017년 말 그리고 2018년 초 사이에 몇 번의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나이 50이 넘다 보니 억울한 일이 있었고 그 억울한 힘을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제 과거까지 밝히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저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저의 고향 사천에 우리 집안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런 집안의 피를 물려받아 정정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 집안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사하셨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세대가 피땀으로 일으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자주국방, 잘 사는 나라는 이제 거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입니다. 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꾸던 분하고 서러워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없는 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부르짖을 때 그 당시에는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농단, 전관예우 이런 것들이 저하고는 무관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 몇 년간 경험한 것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제 나이 50이 넘어서야 제 경험을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언론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 후 교직에 몸담고 있으며 50이 넘는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뇌물을 준 적이 없고 단 한 번의 촌지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KBS 뉴스부에 제가 마치 매달 40만 원의 뇌물을 주는 것처럼 방영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국민의 방송이라 자처하는 KBS가 그것도 9시 메인 뉴스에 제가 뇌물을 준 것처럼 뉴스가 나갈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문제로 1인 시위를 했으며 그 문구에 거짓은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제가 허위로 주장하였다고 공소장에 적시하였습니다. 검찰이 신입니까? 어떻게 제 마음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제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몇 달씩 걸리면서 이천시 부의장 김학원이 고소한 사건은 20일 만에 처리해 줍니까? 이천시 부의장 김학원의 아들 김현기와의 대지를 저는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천경찰서는 무시하였습니다. 권력은 수사에서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변호사는 제가 상대방의 도장을 임의로 파서
가짜로 계약서를 만들어 땅을 더 가져갔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계약서의 진정성을 부정하며 저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그 변호사는 다른 사건에서는 그 계약서를 인정하고 제가 싼 가격에 토지를 구매했다고 하면서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거짓 진술을 받아들이고 진실인 제 주장이 무시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거짓말이 진실을 이기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진정 이 나라 대한민국은 권력과 돈이 있으면 있는 제도 없어지고 돈과 권력이 없다면 없는 제도 뒤집어 써야 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30년 전에 엄공돈 살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21세기 정보 시대에 아직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통하여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안해 사업을 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KBS 양성동 사장과 이세연 기자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및 증거인멸의 죄를 물어 고소합니다. 저는 50여 년을 살면서 단 한 번의 뇌물을 준 적이 없고 단 한 번의 촌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KBS 뉴스 구등에서 마치 제가 매달 40만 원의 뇌물을 준 것처럼 보도했을 뿐 아니라 이미 단체를 사단법인으로 표현한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던 상태에서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릴까 말까를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뉴스에 나와야 하는지 정말 모를 일이었습니다. KBS는 저와 관련된 뉴스를 내보내면서 저에게 아무런 의견도 묻지 않았고 뉴스가 나올 때까지 저는 그런 기사가 작성되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KBS 기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이 작성하는 과장된 기사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가끔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삶을 달리할 때 저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제가 몸소 체험하고 나서야 언론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보도하지 마십시오. 소위의 추측성 기사는 저처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말처럼 글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언제나 사실에 입각하여 진실한 방송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4년 황규병을 고발합니다. 2010년 직권 폐업된 사업장을 운영하며 저에게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할 수 없는 임업용 산지를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하여 준다고 기망하였습니다. 또한 저에게 폭행 등을 가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한 행위를 용서해 주었으나 그 이후에 저에게 협박을 가하여 협박에 대하여만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더 이상 폭행 등의 행위에 대리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향후에 추가적인 범죄를 행하지 않을 때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4년 윤병철을 고발합니다. 황규병의 허위의 말을 믿고 저로 하여금 황규병의 토지의 헐값을 넘기도록 강요한 혐의가 있습니다. 황규병에게 땅 600평을 주지 않으면 제 눈가를 뽑아버리겠다, 눈알을 파버리겠다 등으로 협박하였습니다. 이 협박 때문에 저는 2017년 2월 평당 31만 원에 구매한 토지를 2017년 8월에 평당 2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의무 없는 일에 대한 강요 행위입니다. 이것이 강요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강요란 말입니까? 그 당시 몇 사람이 동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정인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발 저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호소합니다. 당시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천 사는 최동룡을 고발합니다. 최동룡은 저에게 임업용 산지를 전원주택으로 만들어준다고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최동룡을 상대로 3억 2천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최동룡은 송국모에게 전원주택 단지로 만들어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송국모가 최동룡의 도장을 인각하고 임의의 계약서를 만들어서 땅을 더 가져갔다고 여주지원에 주장하여 저는 여주지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동룡의 도장을 임의로 인각한 사실도 없고 계약서 또한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동룡을 변호했던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제가 도장을 임의로 인각하고 땅을 더 가져갔다는 말도 안 되는 허위의 주장을 했으면서 다른 재판에서는 송국모가 그 계약서대로 땅을 싸게 후렴했다고 다른 재판에 제출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성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최동룡은 황규병과 더불어 이천시 송정동 일원에 개발행위를 받고 개발행위 도중 돈 500만 원을 주고 불법 산지 훼손에 대한 죄를 제3자에게 전가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는 황규병이 최동룡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기록한 사암동 일지라는 곳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21세기 현재에도 돈을 주고 죄를 증가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왜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돌아야 합니까? 이천경찰서와 여주지검에게 묻습니다. 이천시 부의장 김학원이 고소하면 전격적으로 15일, 20일 만에 처리해주고 제가 고소하면 세네 달씩 걸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KBS 뉴스부에 사실과 달리 엉터리로 나올 만큼의 많은 시위를 해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찌 실명에 거론없이 1인 시위를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할 수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 있는 이곳은 청와대 분수광장 사랑채 맞은편에 있습니다. 2019년 10월 3일 저는 이곳에 억울한 일로 인하여 삭발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 수십만 군중이 청와대 광화문에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장관을 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욕해도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실명을 밝히지 않고 1인 시위를 했다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만약 제가 한 행위가 명예훼손이 된다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병이 돈 500만 원을 주고 불법 산지 훼손을 시킨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은 벌금 300만 원도 대납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죄가 아니라는 이천경찰서는 과연 무엇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까? 제 아내는 황규병이 한 불법 산지 훼손 때문에 벌금을 물게 되어 추가로 훼손을 더하고 벌금 500만 원을 맞았습니다. 돈을 주고 남에게 죄를 전가시키면 벌금이 300만 원. 제 아내처럼 자진신고하면 벌금이 500만 원. 과연 이것이 합당한 행정이고 공정한 수사입니까? 이천시 송정동에 신송정 부동산 컨설팅 사무소가 있습니다. 최근에 신송정 개발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제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밝혀낸 사실인데 이 사무소는 2010년 집권 폐업된 사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 사무실에서 황규병은 저에게 정상적인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폐업 처리된 사업장을 버젓이 몇 년 동안 운영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민사소송에서 제가 밝혀내는 사실을 이천경찰서와 여주지검은 왜 밝혀내지 못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였습니까? 과연 이것이 합당한 수사입니까?
이천경찰서와 여주지검은 수사기관입니다. 고작 민간인 신분인 제가 민사소송을 밝혀내는 사실을 어떻게 수사기관이 밝혀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언론을 통해 본 검찰과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까지 해가며 수사하던데 제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낸 서류만 보고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해버리더군요. 저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에 목숨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제발 제대로 된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집에서 아들의 대리시험을 봐준 것까지 밝혀내는 검찰이 왜 제가 고소한 사건은 증인조차 불러서 조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천경찰서와 여주지검은 많은 사건 중에 하나라고 무심하게 처리하겠지만 저에게는 목숨이 달렸던 사건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느끼지 마시고 공정한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증거를 보강해서 새롭게 고소를 하겠습니다. 정말 편파적인 수사를 하지 말고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 주시기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사법부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변호사의 거짓 주장을 진실인 제 주장보다 우선하여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진짜 계약서를 제시하고 상대방은 그 계약서가 가짜라고 했는데 어째서 진실인 계약서는 무시하고 가짜라는 주장만 믿고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까? 왜 대한민국 법원에 변호사들만을 위한 별도의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까?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법원에서는 소송 대리일 뿐인데 법조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소위 정관예우가 필요한 것입니까? 왜 대한민국의 법원은 진실과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까? 어창규라는 사람이 25cm 보강토 5장을 쌓아놓고 2m를 쌓아주었다고 거짓인 사실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 확인서를 보고 이행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저는 어창규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확인서에 보면 제가 요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당시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제가 요청할 수 있으며 25cm 보강토 5장을 쌓으면 2m가 된다는 것은 수학은 아닌 듯합니다. 이것은 과학입니까? 아니면 마술입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일 수 있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최동룡에게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어 준다고 하여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최동룡을 상대로 3억 2천만 원의 부당이익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인 여주지원에서는 상대방 변호사가 제가 최동룡의 도장을 인각하고 계약서를 위조하여 땅을 더 가져갔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였고 여주지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저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항소하였고 수원고등법원에서는 그 계약서의 진정성을 인정받아 1심 법원의 판결문을 고쳐 써주긴 하였으나 계약서에 도로개설, 상수도, 하수도 등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전원주택단지로 해주기로 한 적이 없다며 또다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무사의 이름도 판결문에 잘못 표기하였습니다. 저는 1심과 2심 재판부에 제발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봐달라고 주장하였지만 판결문에 비추어 볼 때 서류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소평으로 기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형 로펌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까? 변호사와 로펌은 진실을 이기는 것이 과연 이 나라 대한민국의 사법부란 말입니까? 최동룡의 이름에 허가증, 최동룡의 이름에 견적서, 그리고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취한 금액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엉터리 재판에 재심을 구합니다. 이천시 의회 부의장 김학은과 그 아들 김현기를 고발합니다. 이천시 의회 부의장 김학은은 국민의힘 삼선 의원입니다.
그의 아들은 이천시 공무원이고 그의 딸도 이천시 공무원입니다. 이천시 의회 부의장 김학원은 어떻게 아들도 이천시 공무원, 딸도 이천시 공무원이 되었을까요? 이천시 시의원 자녀들 중에 공무원 자녀를 둔 사람은 김학원이 유일합니다. 김학원은 김영기를 대리하여 2017년 4월 27일 계약금 3억으로 저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3억 원에 대하여 공정 요청을 해와서 저는 약속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이 계약서상에 부동산 개발에 관하여 문제 소지가 발생 시 분명하게 연 5%로 하는 반환에 대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학원은 제가 계약을 파기한 적이 없는데 계약 파기라는 이유로 김학원이 작성해온 제처 신주영과 김학원의 처형 김정숙을 매매 계약에 기한 연 25%의 약정서를 강요하여 그 약정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저는 우울증이 심화되어 자살 징후를 보이게 되고 이후 김학원은 제처 명의로 3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약정서 및 차용증 등을 작성해 주지 않으면 학교에 불이익을 주겠다, 학교에 망신을 당하게 해주겠다, 김학원 본인도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는데 너도 그렇게 하겠다, 예전에 변호사도 감옥에 보내봤다, 너도 감옥에 보내겠다 등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저는 약정서와 차용증을 써주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자괴감에 빠져 몇 차례 자살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이후 토지 개발은 되었고 김학원 본인의 선거 비용에 자금이 필요하다며 자금 회수의 요청이 와서 저와 집사람 소유의 토지를 담보대출로 하여 3억 6천만 원을 변제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학원은 여전히 부동산 등의 가압류 건조당을 설정하고 매매 계약서에 기한 토지 이전을 요청했지만 토지 이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는 현재 경매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이 건과 관련하여 저는 건조당 말소의 청구를 하였고 김영기는 저에게 차용증에 기한 3억 원과 그에 따른 연 25% 및 법정이자 연 25%를 추가로 달라고 하는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기는 2021년 7월 27일 경매사건 배당표에서 손건모에게 대한 약속금에 대하여 3억 원을 청구하고 배당을 받았고 또 신주영이에 기한 차용증에 근거를 하여 차용증금 3억과 이자 3억 원을 청구하여 또한 3억 원에 대한 배당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나는 이천시 부의장 김학원과 그 아들 공무원 김영기에게 3억을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받았고 분명하게 저와 제 아내 소유 토지에 담보대출을 하여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게 3억 원과 제 아내에게 3억 원을 배당을 받은 법적 절차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거짓말을 잘하고 거짓으로 서류를 잘 제출하면 그대로 집행하는 그런 기관입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거짓말과 거짓 서류에 농락당할 수 있습니까? 정당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조당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배당을 해주지 않는 여주지원은 어떻게 변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배당을 해줄 수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부동산 매매 대금과 관련하여 받은 3억 원에 대하여 이천시 부의장 김학원과 그 아들 공무원 김현기에게 얼마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과연 이 나라 대한민국은 돈과 권력이 있으면 있는 죄도 없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남의 죄를 돈을 주고 뒤집어 써야 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나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내가 낳은 자식들이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의 일련의 이러한 사건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다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저처럼 억울한 일로 인하여 삶을 달리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 나라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의 꿈, 더 이상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억울한 사람이 목숨을 끊는 일이 없도록 언론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개혁을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